오늘 이야기할 회사는요, 정말 극과 극의 평가를 받습니다. 한쪽에선 완전 재앙이라고 하고, 다른 쪽에선 AI의 미래의 모든 걸 건 위대한 도박이라고 하죠. 바로 엑시콘이라는 회사인데요. 과연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은 뭘까요?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좀 암울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. 이 재무 성과를 보면요. 와, 진짜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. 2024년에 반도체 시장이 정말 안 좋았잖아요. 엑시콘이 그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거죠. 매출은 뚝 떨어지고 수익성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마이너스 159억 원. 이게 2024년 딱 1년 동안의 영업 손실이에요. 네, 오타가 아닙니다. 159억. 진짜 엄청난 숫자죠? 이것만 보면 야, 이 회사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. 그렇게 끔찍한 실적을 냈는데도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업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튼튼한 수준 중 하나라면 믿으시겠어요? 그 증거가 바로 이 숫자 7.9%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부채의 비율이에요. 그러니까 빚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. 거의 뭐 무차입 경영 수준이죠. 자, 이제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방금 전에는 159억 적자라면서요.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보는 회사가 이렇게 재무적으로는 탄탄할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엑시콘의 역설입니다.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. 위기일까요? 아니면 기회일까요? 엑시콘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첫 번째 힌트는 이 회사가 걸어온 역사 속에 있습니다. 엑시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엄청난 베팅이 그냥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요. 먼저 이 회사가 지난 20년 동안 뭘 해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.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이 회사가 가진 기술적 해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은 갑자기 튀어나온 회사가 아니에요. 2001년에 시작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반도체 테스트라는 한 우물만 파온 그야말로 장인 같은 회사죠. 그리고 여기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2005년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 시작입니다.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. 나중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. 아까 그 탄탄한 재무 상태, 그 돈은 다 어디서 벌었을까요?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. 과거의 주력 제품들이죠. SSD 테스터랑 메모리 테스터. 특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이 SSD 테스터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게 바로 엑시콘의 든든한 돈줄이었던 셈이죠.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. 꼭 기억하셔야 해요. SSD처럼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를 테스트하면서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, 바로 이 고속 데이터 테스트 기술 말입니다. 이게 바로 엑시콘이 미래를 향한 마스터키를 갖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. 자, 그럼 그 마스터키로 도대체 어떤 문을 열려는 걸까요? 드디어 엑시콘 전략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. 바로 CXL이라는 새로운 기술인데요. 이 기술에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CXL,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? 제가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. 기존 서버의 메모리가 각자 방에 딸린 작은 개인 냉장고 같았다면요. CXL은 이 칸막이를 다 없애고 호텔 뷔페처럼 거대한 공동 냉장고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AI 시대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감당하려면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한 거죠. 근데 이게 왜 거대한 승부수냐고요?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지금 당장은 시장 규모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. 하지만 불과 몇 년 후인 2028년이 되면요. 시장이 무려 15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20조 원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건 뭐 성장 수준이 아니라 그냥 빅뱅 수준인 거죠. 자, 바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키가 빛을 발합니다.
엑시콘은 수십 년 동안 SSD 테스터를 만들면서 PCI라는 일종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까는 데 전문가가 됐거든요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새로운 CXL이라는 기술이 바로 그 PCI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기술이라는 점이에요.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닦아놓은 길 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진화인 거죠. 이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엄청난 이점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그림의 마지막 퍼즐, 활용점정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이 끈끈한 파트너십 덕분에 엑시콘은 신기술 개발 회사들이 겪는 가장 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. 그게 뭐냐고요? 바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사주면 어떡하지? 하는 걱정이죠. 삼성전자라는 확실한 고객이 있으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이건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수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게임에는 항상 그만큼의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.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봤다면 이제는 좀 냉정해질 시간입니다. 이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? 이 차트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. 매출의 95.2%. 이게 전부 한 회사,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돈입니다. 이게 엑시콘을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한 가장 큰 힘이었지만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거죠.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. 엑시콘의 운명이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라 오로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. 기억나세요?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2024년의 그 끔찍한 실적. 그게 바로 이 리스크가 현실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. 당연히 이 시장에 경쟁자가 없을 리 없죠. 국내만 봐도 네오셈 같은 쟁쟁한 경쟁자가 CXL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. 해외로 눈을 돌리면 어드반테스트나 테라다임 같은 그냥 업계의 공룡들이 버티고 있습니다.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아요. 첫째, 야심차게 준비한 CXL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늦게 열릴 수 있고요. 둘째, 시장이 열려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익이 별로 안 남을 수도 있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. 삼성전자가 과연 앞으로도 엑시콘하고만 계속 일할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엑시콘이 가진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안고 있는 아슬아슬한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는 이 회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이게 바로 엑시콘의 두 얼굴, 엑시콘의 역설입니다. 왼쪽을 보면 150억 달러짜리 CXL 시장의 선구자, 삼성전자와의 굳건한 파트너십, 바위처럼 단단한 재무구조. 정말 완벽해 보이죠?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 눈앞에 처참한 영업 손실, 한 고객에게 모든 걸 의존하는 구조, 그리고 사방에 널린 경쟁자들.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보시겠어요?